자, 그 밑에 외상대금 수령사건 요거 한번 볼까요? 이것도 중요한 판례인데 별표 한번 쳐보세요. 앞에 것만큼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자, 사실관계 볼까요? 피고인은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갑에게 양도를 했다. 양도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자, A가 A의 피고인이죠. 피고인이 채권자인데 요 A는 채무자고요. 그쵸? 즉 피고인이 A에게 받을 돈이 있었나 봐요. 외상 미수금 있었다는 거예요. 미수 외상 대금이 있었는데 그 채권의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합니다. 누구하고? 갑하고 피고인 사이에. 그런 약정을 하면서 이제 공정을 넘기는 거예요. 자, 근데 피고인이 외상 채무자 A에게 고지하지 않고 A로부터 돈을 받아요. 분명히 돈을 받지 않는다라고 약정을 했는데, 그런 약정을 했는데, 그 약정을 어기면서 이 사람이 돈을 받아요. 이게 사기냐, 이게 사기냐. 그래서 이 갑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했던 사건입니다. 사기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죠? 네, 안 된대요.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루지 읽기 전에 제가 좀 써볼까요? 요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 피고인이 있죠? 그리고 여기 갑이 있고요. 갑. 공장을 양도하죠? 이렇게. 공장을 양도한다. 그러면 요 피고인은 이제 피고인은 양도인이 되겠네요. 양도인. 공장을 양도하는 자이니까 양도인이 될 것이고 갑은 양수인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피고인과 갑 사이에 어떤 약정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이제 A가 있습니다. A는 채무자가 되죠. 채무자가 되고 피고인은 채권자가 되는 거죠. 이 둘은 채권 채무 관계입니다. 그쵸? 자, 근데 채권 채무 관계였는데 피고인이 갑에게 공장을 양도하면서 양도를 했는데 양도했다는 것을 피고인이 갑에게 A에게 통지를 안 합니다. 채권 양도를 했다는 통지를 안 해줘요. 통지를 안 해주면 A는 공장이 팔렸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공장이 팔렸다 하더라도 내가 여전히 빚을 갚은 건 갚아야 되잖아요. 그쵸? 자, 어느 날 갑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요. 나한테 찾아와서 외상대금 채권 청구를 하면 채권 청구를 하면 이 A가 그러세요? 공장 샀어요? 그러면 돈 드릴게요. 이렇게 합니까? 당신 누구세요? 하지. 당신 누구세요? 나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공장주로부터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라고 하는 거죠. 즉 갑이 나한테 돈 달라고 하더라도 나는 피고인으로부터 통지를 못 받았어요. 공장이 팔렸다는 통지를 못 받았고 설령 팔렸다는 얘기가 들린다 하더라도 내가 빚진 것은 채권 피고인한테 빚진 것이지 당신한테 빚진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빚진 것을 당신에게 갚아라고 피고인에게 들은 바가 없어요. 통지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A가 갑에게 돈을 줄 이유가 있어요. 돈을 왜 줘요? 돈을 왜 주냐고. 돈 잘못 줬다가 내가 다시 한번 피고인에게 돈 줘야 할 이중부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통지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돈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왔어요. 때가 와가지고 이제 돈도 좀 생겼고 해가지고 A가 피고인에게 이제 빚을 갚습니다. 이렇게 채무를 갚아요. 미수 외상 대금 채권을 돈을 갚아요. 돈을 갚는데 피고인이 그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갑과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고 갑에게 공장을 팔았고 미수 외상 대금 채권까지 다 포기하기로 약정을 했다. 그러니까 나한테 주지 말고 야한테 줘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돈을 받았다는 거야. 아무 말 없이 돈을 받은 것이 사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부작위한 기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A가 돈을 갚았다고 하면 이때 A는
채무자의 지위를 끝내는 거지. 더 이상 나는 빚진 적이 없기 때문에, 빚 다 갚았기 때문에요. 피고인과 나는 더 이상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닌 거야. 나는 채권 채무 관계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야. 그쵸? 해방되는, 자유로운 해방되는 몸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피고인이 A에게 아무런 말 없이 돈 갚은 것만으로 갖고서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되지를 않는다. 형사 문제는 아니다. 설령 공장을 내가 팔았을 때 공장 매가에서 그 미수 외상 대금 채권이 포함된 가격으로 산정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고, 그것이 만약에 산정됐는데 네가 받아갔다면 그건 네와 나와의 민사 문제이지 형사 문제까지 갈 건 아니라는 거예요, 판례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 판례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를 못 받았어요. 통지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채무금은 원래의 채권자인 피고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반환했다면 채무자인 A는 채권 채무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돈 다 갚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건 유효한 변제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판례도. 민사도 그렇게 봐요. 민사도. 이때 채권자가 위 채권 양도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직접 외상대금을 수령했다. 이것만 갖고서는 기망이 아니라는 거야. 기망까지는 아니고 거기보다 약한 단계라는 거지. 결국은 편취했다. 사기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사기가 아니다. 그냥 민사 문제다. 민사 문제. 민사 문제를 해결하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양수인인 갑이 사기죄로만 건 거 아니에요. 업무방해죄까지 걸었어. 업무를 방해했다. 내 공정 업무를 방해했다. 공정 업무를 방해했나요? 공정 업무를 방해했어요? 안 했어요? 뭐 피고인이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이 공장에 가가지고 막 깽판 부리고 막 그랬나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공정 업무를 방해했다라 했는데 방해죄가 되냐고. 업무방해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업무방해죄가 되려면 우리 앞에서 배웠지? 행위태양 세 가지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자, 이 세 개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지금 피고인이 허위사실 유포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위력 쓴 바 있습니까? 깽판 부렸습니까? 없죠. 위계입니까? 아닙니까? 뭐 위계 썼습니까? 내가 너한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 사람이 채무자가 나한테 돈 갚으러 온 것을 그냥 받았을 뿐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위계를 썼어요? 내가 니한테 위계 썼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채무자한테 위계 썼습니까? 채무자 나한테 돈 갚음으로써 채권 채무 관계에서 벗어났다니까요. 결국은 자, 꺽쇠 2번 가보시면 이렇게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고 수령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위계가 아니다. 위계도 아니기 때문에 위계가 아니면 뭐 다음째 말할 것도 없지.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업무방해도 안 된다. 사기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무죄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화점 갑니다. 백화점. 자, 이 백화점이 앞에 그 과장 광고 할 때 나왔죠. 과장 광고 할 때. 여기 1번 가보시면 상품을 선전 광고할 때에 있어서 약간의 뻥튀기가 있다는 것은 기망성이 결여된다. 그렇죠? 다 소세 묻혀볼게요. 물건 팔 때 장사꾼들이 약간 뻥은 안 치는가? 다 뻥 치잖아요.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줘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사기죄가 안 됩니다. 자, 그러나 끊고 중요한 사항, 중요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구체적 사실을 들면서 동그라미 신의 측에 비추어서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 사실을 고지했다면 이건 사기가 되고도 않는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그 사례가 바로 밑에 나오는 거예요. 밑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 L백화점, 뭐 롯데지 뭐. 의류부장 갑은 신상품을 출하를 했는데 신상품 출하할 때 가격이 예를 들면 300만 원이었다. 300만 원이었다. 자, 그런데 당해 상품이 종전에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 사실이 없는데 이 높은 가격이 얼마? 곱하기 2배 하면 600입니다. 600. 600으로 판매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던 것을 특정 기간에 하나요? 싸게 판다 얼마? 50% 광고, 50% 세일이다. 50% 바겐 세일 하는 것처럼 광고를 하여 변칙 세일을 하였다는 겁니다. 갑등의 죄칙은 뭘까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 많이 가보셨죠?
백화점 가볼 때 눈 돌아갑니다. 눈 돌아가. 진짜로. 뭐 몇천만 원짜리 가방, 목걸이, 뭐 옷 엄청나죠. 그쵸? 오히려 몇백짜리는 뭐 애들 껌값이죠. 그쵸? 거기 가보시면 마네킹이 하나 이렇게 서 있잖아요. 매장 앞에 마네킹이 옷 입고 서 있잖아요. 그 옷이 보세요. 자, 600이었다. 600만원. 원래는 600만원짜리였다. 근데 이것을 두 줄을 이렇게 거버리고 50% 언제부터 언제까지 50% 지금은 그래서 얼마다? 300만원이다. 이런 편말이 있습니다. 편말이 있다면 지나가던 남자든 여자든 한 번쯤은 봐요. 저도 그래요. 이 할인 가격이 없으면 전 아예 눈도 안 가요. 아무리 싼 제품도 할인 가격이 없으면 전 편의점 가서도 눈을 안 봐요. 편의점 원래 좀 비싸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1 플러스 1, 2 플러스 1 이렇게 있으면 살까 말까지 그런 것이 없으면 아예 손도 안 가요. 백화점도 더 그렇죠. 원래 300짜리인데 이 제품은 원래 300만원짜리예요. 근데 300만원짜리를 300만원을 파는 거예요. 근데 300에서 할인 안 하고 300을 팔면 사람들이 손이 안 가니까 이 사람들이 사기친 것이 원래는 이거 600짜리다. 600짜리. 600짜리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50% 할인 때려서 지금 308원 팔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변칙 세일인데 이게 사기다. 사기다. 이런 판례가 나온 지가 30년이 넘는데 저는 이 판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도 백화점 가보면 이 짓거리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 그 가게들이. 그렇죠? 오히려 싸다고 하면 안 팔리고 비싸다고만 하면 잘 팔리는 우리나라. 그렇죠? 대단하다. 자, 이런 내용의 판례였다. 그래서 꺽쇠 2번 가보시면 종전에 출하된 바도 없던 신상품인데 첫 출하할 때부터 가격 할인표를 속입니다. 이렇게 50% 할인 때려버리죠. 원래는 그 가격이었는데 이러한 변칙 세일은 사기죄가 되고도 남는다 하는 내용의 판례이죠. 자, 많이 나왔었던 것이고 이 판례도 많이 나옵니다. 이 판례는 뭐냐면 이것도 별표인데 노트를 펴볼게요. 노트를 펴보면 여기였죠. 잔전사기 사건인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입니다. 부동산 가격 8천만원에 내놨습니다. 8천만원에 뭐 빌라라든지 뭐 한 채 내놨어요. 을이라는 사람은 매수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빌라 한 채를 살려고 하니까 갑이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내놓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1차로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금 1,000만원을 내놨어요. 1,000만원을 내놨다. 보통 뭐 800만원 내놔도 되는데 뭐 어차피 내가 살 거니까 시원시원하게 1,000만원 줬습니다. 1,000만원 줬다. 자, 그리고 나서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이 이겁니다. 처음에 을이 갑에게 이렇게 계약금 1,000만원을 줬다. 1,000만원을 줬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다시 을이 잔금, 중도금하고 잔금을 주는데 그러면 8천만원짜리였으니까 1,000만원 줬으니까 나머지 7천만원을 주면 되잖아요. 7천만원 주면 되는데 이 사람이 계약금 중도금을 깜빡하고 5천 플러스 3천 중도금 잔금 5천 플러스 3천을 준 거야. 그러면 8천이 더 갔죠? 8천보다? 1,000, 5천, 3천이니까 9천만원을 준 거잖아요. 그쵸? 9천만원을 줬단 말이죠.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잔금을 받을 때 매도인 갑이 을이 초갑 지급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고지를 하지 않고 받아요. 갑이 을로부터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받을 때 이 초과 지급됐다는 것을 받을 때 자, 잔금은 교부 전에 알았다. 줄 때 알았다. 직전에 알았든 줄 때 알았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한테 돈을 많이 주세요? 저번에 1,000만원 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 사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착오를 일으킨 자가 지금 내 앞에 있잖아요.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착오를 제거를 해야 할 보호진적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착오를 제거하지 않고 돈을 그대로 받아 챙겼다면 이게 사기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 당시엔 몰랐어요. 몰랐고
나중에 잔금 지급 다 받고 집에 와서 돈을 세어보니까 그때 더 들어온 거야, 돈이. 집에 와서 세어보니까 그때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집 앞에 들어왔을 때 착오에 빠진 사람이 내 앞에 없잖아요. 내 앞에 없으니까 착오를 제거해 줘야 할 보호주인책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점유 이탈물로 봅니다. 이탈물로 보고 그럼 뒤에서라도 다음날에서라도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것이 점유 이탈물 횡령죄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죠. 자, 그런 취지로 판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가보시게 되면 초과하는 돈을 주는데 그 돈을 줄 때에 매도인이 교부받기 직전에 알았든지 교부받던 중에 알았든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면 착오를 제거해야 할 보호진적지가 있는데 그대로 받아 돈을 챙겼다면 사기다는 내용의 판례이고, 자, 그 당시가 아니라 끝마친 후에 알았다면 이미 종료되어 버린 이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은 동그라미 쳤고 여기 각각 색깔 치시고 안 되는 것은 다른 색깔로 색깔 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밑에 판례인데요. 자, 꺽쇠 1번에 별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작년도 일반경찰 2차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여기 쭉 읽어보시면 사실상 그러한 처분을 가질 의도화가 있고 의도는 고의잖아요. 고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숨겼다는 거예요. 숨긴 채 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이고요. 자, 그 밑에 것은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또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되어 왔다면 설령 법령 위반이라 치더라도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하게 하기 위하였고 실제로 그와 같이 운영되어 있다면 약간의 법 위반이 있다 손치더라도 사기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1번, 2번이 있는데 1번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다. 시험에 나온 것은 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2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